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 수면을 오래 상담해온 내과의사입니다. 오늘은 사연 하나로 문을 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정혜수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같은 층 이웃이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네요. 어젯밤 손주와 통화하고 평소처럼 주무셨다는데요. 저도 요즘 늦게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방을 뜨겁게 해두고 잡니다. 괜찮을까요? 이 한 줄의 사연이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전날까지 웃던 분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들립니다. 겁을 주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밤의 몸은 낮과 다릅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에 잘못된 취침 습관이 겹치면 몸은 밤새 과한 부담을 받습니다. 잠시 어젯밤을 떠올려 보실까요? 저녁은 몇 시에 드셨나요? 잠들기 전 물이나 차를 얼마나 마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땠나요? 누울 때 등으로 똑바로 누우셨나요? 별것 아닌 듯한 이 질문이 안전한 밤과 이어집니다. 라디오 듣는 마음으로 자가 점검을 해봅시다. 해당되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세요. 잠들기 3시간 안에 기름지거나 매운 저녁을 먹는다. 잠들기 2시간 안에 물이나 차를 2잔 이상 마신다. 겨울엔 방을 23도 이상으로 데우고 전기장판을 오래 켠다. 콧골이나 입 벌림이 있는데도 등을 대고 잔다.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정혜수 어르신이 밤을 함께 걸어볼까요? 저녁은 8시 반 설거지하고 TV를 보다 보니 10시 반 건조해서 컵으로 물을 2번 더 드십니다. 바람이 차다 싶어 전기장판 온도를 올리고 방도 뜨끈하게 데웁니다. 허리가 편해 등을 대고 눕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2번, 3번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다시 누우면 뒤척이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하루가 시작도 전에 지칩니다. 많은 어르신의 밤이 이와 닮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노년의 밤은 회복 모드입니다. 위장은 속도를 늦추고 신장은 쉬려하고 체온은 내려가 깊은 잠을 돕습니다. 그런데 늦은 과식은 위산을 올리고 과도한 수분은 야간뇨를 부르고 뜨거운 방은 탈수를 부릅니다.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기도를 좁혀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몸에게 밤샘을 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생명을 지킬 4가지 수면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기기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시간, 양, 온도, 자세, 이 4가지 스위치를 안전 쪽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이 위험한 습관인지 정확히 구분합니다. 둘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1가지를 정합니다. 셋째, 혹시 밤에 깨더라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합니다. 저는 정혜수 어르신께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상담하신 것 그 자체가 첫 번째 안전입니다. 오늘은 4가지만 순서대로 맞춰봅시다. 저녁 먹는 시간, 저녁 수분의 양, 방의 온도, 누워 자는 자세.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단 하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작은 약속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4가지 중 1가지만 먼저 고친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늘은 잠들기 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겠다. 오늘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한 모금만 마시겠다.
오늘은 방을 20도로 두고 이불을 한 겹 더 덮겠다. 오늘은 옆으로 기대듯 눕고 베개로 몸을 살짝 받치겠다. 작은 약속이 밤의 안전을 지킵니다. 그 밤이 내일의 힘을 만듭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왔던 겁니다. 그 신호를 읽고 맞춰주면 몸은 다시 우리 편이 됩니다. 이번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이 더 위험해지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진료실로 한 통의 사연이 왔습니다. 저는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69세 오명자입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가슴이 콩콩 뛰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검진은 정상이래요.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명자 어르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대부분은 병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밥 모드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첫째, 심장과 혈압의 리듬입니다. 밤에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늦은 과식이나 잦은 깨미 겹치면 심장은 밤새 들쭉날쭉한 신호를 받습니다. 쉬어야 할 때 일하라는 지시가 겹치면 새벽에 두근거림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호흡과 기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등을 대고 자면 혀와 연조직이 뒤로 밀리며 기도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코골이, 숨멈춤, 잦은 각성이 발생합니다. 아침 두통과 입마름은 이 신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와 역류입니다. 밤에는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이때 늦은 저녁이나 야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오래 머물고 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누우면 산이 식도로 타고 올라와 가슴 답답함과 기침, 부정맥 유발 요인이 됩니다. 넷째, 체온과 체액의 조절입니다. 깊은 잠에 들려면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방을 과하게 덮이면 체온을 내리려는 몸의 노력이 커집니다. 땀이 늘고 탈수가 쉽게 오며 혈액이 끈적해져 밤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워도 근육이 긴장하여 잠이 얕아집니다. 따뜻함은 이불로, 공기는 선선하게가 원칙입니다. 다섯째, 뇌와 호르몬의 시계입니다.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줄고 분비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저녁 910시 사이가 졸음의 창입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늦은 밤엔 다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11시에 자야지가 아니라 지금의 내 시계를 따라야 합니다. 명자 어르신의 하루를 함께 고쳐봤습니다. 저녁은 6시 반에 가볍게, 물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한 모금만 방은 20도로 두고 무릎 담요와 양말로 보온 눕는 자세는 왼쪽으로 기대듯 베개를 어깨와 무릎 사이에 끼워 몸의 축을 편안히 맞췄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습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을 밤 체크로 묻겠습니다. 심장 밤엔 쉬게 한다. 깬 횟수를 줄인다. 호흡 등을 피하고 옆으로 눕는다. 소화, 취침 3시간 전 식사. 종료. 체온방은 18에서 21도, 몸은 이불로 보온. 시계 9시에서 10시. 졸음창을 놓치지 않는다. 이 5가지는 병원 장비가 아니라 생활의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만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밤의 위험은 낮아지고 아침의 회복력은 커집니다. 다음은 늦은 밤 무거운 식사에 대해 사연 하나로 문을 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6세 김한수입니다. 퇴직 후 늦게까지 드라마를 봅니다. 11시쯤 라면이나 만두를 자주 먹습니다. 배부르면 잠이 잘 올 줄 알았는데 가슴이 쓰리고 새벽마다 깹니다. 아침엔 머리가 띵합니다. 왜 이럴까요? 한수 어르신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몸의 야간 모드입니다. 잠에 들면 심장 박동이 내려가고 호흡은 고르게 쉬어집니다. 위장은 속도를 늦추고 쉬려합니다. 그런데 취침 직전에 무거운 음식은 위는 지금부터 일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쉬려하고 위는 일하려 하니 충돌이 납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 산도 함께 머뭅니다. 누워있으면 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가슴 쓰림, 기침, 목에 이물감이 생깁니다. 밤새 뒤척이고 깨다 보면 심장도 불규칙한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잠은 얕아지고 아침에 피로로 이어집니다. 한수 어르신의 하루를 함께 고쳐보았습니다. 저녁은 6시 반에 가볍게 기름진 반찬은 줄이고 생선, 두부, 데친 채소로 구성했습니다. 밥은 반, 공기국은 맑게, 야식이 당기는 시간에는 따뜻한 물 한 모금과 바나나 반쪽,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가락으로 대신했습니다. 누울 땐 상체를 살짝 올려주는 얕은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해 어깨에서 등으로 완만한 경사를 주세요. 사흘째 되는 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가슴이 덜 타고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아침에 밥맛이 돌아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전주 완산에 사는 78세 이정숙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3번은 갑니다. 넘어질까? 늘 불안합니다. 잠들기 전 입이 마르면 물을 컵으로 들이킵니다. 그게 문제일까요? 정숙 어르신의 불편함, 많은 분들의 밤과 닮았습니다. 핵심은 시간과 양입니다. 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농축 능력이 줄어듭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소변이 더 자주 생깁니다. 방광 용량도 줄어들어 오래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많은 수분은 야간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밤 갑자기 일어날 때입니다. 혈압이 순간 떨어져 어지럽습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 부릅니다.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한 번 실수가 긴 입원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잠이 자주 끊기면 심장은 쉬지 못합니다. 깰 때마다 맥이 빨라졌다 느려집니다. 아침에 두통과 피로가 남습니다. 낮에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결국 하루가 짧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은 낮에, 잠은 밤에입니다. 정숙 어르신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녁 이 시간 전부터는 컵으로 들이키지 않기. 입이 마르면 한 모금만, 입마름이 심하면 물로 헹구고 뱉기. 이뇨작용 있는 커피, 녹차, 콜라는 오후 2시 이후 중단. 수분 많은 과일과 수박, 오이는 늦은 저녁엔 줄이기. 이뇨제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앞당기기. 잠자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는 반드시 안전한 동선도 중요합니다. 침대 옆 작은 손전등 두기. 발에 맞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 통로의 러그와 문턱 정리. 화장실에는 손잡이와 밝은 조명. 밤에 일어나면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 어르신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한 번만 깼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더 기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물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잠의 편이 우선입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밤엔 몸을 쉬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심장도 뇌도 편안히 쉽니다. 그 다음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광주 북구에 사는 73세 박노진입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방을 뜨끈하게 데우고 전기장판도 켭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목이 마릅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노진 어르신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핵심은 체온의 리듬입니다. 깊은 잠에 들려면 몸속 온도는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그 내려가는 신호가 뇌에 이제 깊이 쉬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방을 과하게 덮이면 몸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땀을 내고 심장을 조금 더 일하게 만듭니다. 수분이 빠져 입이 마르고 새벽 두통이 생깁니다. 혈액이 진해져 밤에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잠은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전기장판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허리나 엉덩이처럼 닿는 부위가 국소 과열됩니다. 피부 감각이 둔한 분은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 씻고 식으면 다시 켭니다. 밤새 몸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노진 어르신과 이렇게 바꿨습니다. 방은 20도로 두고 습도는 40에서 60%로 맞췄습니다. 전기장판은 잠자기 전 20에서 30분 예열만 하고 끕니다. 대신 이불을 두 겹으로 레이어링 했습니다. 안쪽은 가볍고 따뜻한 소재, 바깥은 바람을 막는 덮개, 발에는 너무 조이지 않는 수면 양말을 신었습니다. 목과 어깨는 얇은 면, 스카프로 보온했습니다. 배나 발의 온찜질팩은 20분 뒤 제거했습니다. 자기 전 창문을 5분만 살짝 열어 공기를 갈아주었습니다. 사흘 뒤 어르신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목이 덜 마르고 아침 머리가 맑습니다. 몸은 금세 배웁니다. 공기는 선선하게, 몸은 포근하게가 정답입니다. 작은 조정이 밤을 바꿉니다. 방을 덜 때우면 몸은 더 깊이 쉽니다. 심장도 뇌도 야간 휴식을 되찾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길어집니다. 다음으로 자세히 문제를 다룹니다. 사연부터 읽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산에 사는 71세 채은이입니다. 잠만 들면 남편이 숨이 멈춘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탑니다. 혈압도 들쭉날쭉합니다. 허리가 불편해서 늘 등을 대고 자는데 이게 원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혀 주변 근육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혀와 연조직이 뒤로 떨어져 기도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콧꼬리가 커지고 숨이 잠깐 멈추는 무호흡이 생깁니다. 산소가 떨어지면 심장은 밤새 불규칙한 자극을 받습니다. 새벽 두통, 아침 건조감, 낮 졸림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자세 하나입니다. 등을 피하고 옆으로 기대듯 눕는 것. 특히 왼쪽이 좋습니다. 심장과 위가 편하고 위산도 덜 올라옵니다. 은희 어르신과 이렇게 바꿨습니다. 침대 머리를 10에서 15cm 살짝 올렸습니다. 낮은 쐐기 베개나 쿠션으로 완만한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어깨 아래부터 등까지 사선 지지가 되게 했습니다. 몸 앞에는 바디베개, 무릎 사이에는 얇은 쿠션을 끼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등 뒤에는 말아 넣은 수건을 대어 뒤집혀 바로 눕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코가 막히면 생리식 염수로 씻고 자기 전 5분 입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쉬기 연습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희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콧거리가 줄었다고 하네요. 새벽에 덜 깨고 아침 머리가 가볍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낮잠이 줄었어요. 걷는 힘이 돌아옵니다. 작은 조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세 하나가 호흡의 길을 열고 호흡이 안정되면 심장은 밤에 쉽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낮에 힘이 돌아옵니다. 건강한 수면, 평온한 아침.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